안녕하십니까, 전우성입니다. 자, 생각을 전환하고 매입 방식부터 바꿔라. 생각을 한 대로 사람들은 행동을 하게 되어 있죠. 근데 여태까지 내 생각대로 어떤 일을 했을 때 잘 안 됐다면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생각부터 우선 전환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여태까지 잘못해왔다면 생각을 전환하고 내 행동을 바꿔야지만이 우리는 어떤 일이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부동산 규제를 하면 오히려 사야 될 때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분들은 규제를 하면 규제를 한다고 해서 못 사고, 또 완화를 했을 때는 가격이 올라서 못 사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는 지금까지 무주택으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조금은 다르게, 집이 없는 사람과는 조금은 다르게 규제를 할 때 가격이 세일이 되면 오히려 매입을 하고, 완화를 했을 때 가격이 상한가를 치면 그때는 매각을 하고, 그런 흐름을 탄 사람들이 대부분이 부자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없다면 부자가 된 사람들에 대한 행동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읽어보고 따라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세제금융 규제 정상화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 마치 이게 비정상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세제와 금융 소득세법과 금융 세제에 대해서 지금 2주택자 추가 20%, 3주택자 추가 30% 규제 다 있었고요. 금융에 대해서도 DTI, LTV 굉장히 금융에 대한 규제도 강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처럼 부동산에 거품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으로 가지 않는다. 그렇게 계속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지금까지 규제를 잘해와서 시장이 거품이 끼지 않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거품이 끼지 않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새롭게 정상화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한다고 하니까는 엄청나게 지금 심리적으로 겁을 많이 먹어요. 근데 심리적으로 겁을 많이 먹는 거지 사실 특별하게 새로운 것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규제는 일어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세제에 대해서 엄청난 규제도 사실상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 죽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무주택자들이 더 죽어요. 지금 이 뉴스도 보면 비거주 1주택자 대출 규제 시사했어요. 이 비거주 1주택자는 이게 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제가 보기엔 특이한 거예요. 거주하지 않는 주택 달랑 하나 갖고 있습니다. 거주를 안 할까요? 못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얼마나 다급했으면 돈이 모자라도 나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본인 주택을 사서 전세를, 그러니까 갭을 놓고 갭을 끼고 산 다음에 본인은 그 주택보다 더 좋은 데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으면 말도 안 해요. 저기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주택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마저 옥죄면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좋은 집을 사고 왜 그 산 집보다 못한 집에서 거주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안 사면 큰일 나니까, 능력은 안 되지만 집을 사야 되니까는 어쩔 수 없이 산 사람들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1주택자 대출 규제 시사했다라는 것은 참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참 잘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피해는 누가 보고 있느냐? 서민들은 한숨만이에요. 말씀드렸죠. 15억 이상에 대해서 대출 규제를 하고 15억까지 완화를 해주면 모든 아파트는 15억까지 올라간다. 근데 서민들이 사실상 사야 될 주택은 15억 이하 주택들이거든요. 근데 서울 중소형 다 15억 진입했습니다. 이 대통령 세제 금융 규제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얼마든 가능. 세제 금융 규제 하면은요, 사실상 요즘에 금융 아무리 규제하더라도 한남 뉴타운 가면은요 막 60억 70억씩 그냥 돈 싸들고 와서 그냥 현찰로 다 사버립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규제하면은 결국은 서민들만 한숨 쉽니다. 제가 저번 주에 한남동에 있는 부동산 한번 들렸었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도 궁금하고 저도 거기 조합원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요즘 거래 어때요? 물어봤더니 아무 상관없답니다. 한남 5구역 아무 상관없대요. 그냥 치과 의사들이 돈 막 수십억씩 다발로 들고 와가지고 막 산답니다. 그냥. 결국은 지금 피해보는 곳은 서민들이 사야 될 아파트들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는 새 아파트는 엄두도 못 내고 새 아파트들 다 이미 뭐 20억 다 넘어가잖아요. 노량진 뭐 그 국민평형 25평짜리도 지금 뭐 거의 23억, 25억에 분양하고 30평대 거의 평당 1억에 다 분양합니다. 그러니까는 신규 아파트는 꿈도 못 꿔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젊은이들이 다 강북의 재건축 대상 저렴한 아파트로 들어가서 몸테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뭐 미미삼 갑자기 최고가 경신을 하고 이런 기이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모든 다 서민들만 지금 힘들게 하는 정책들을 쓰고 있는 거를 좀 직시를 잘 못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입에 대한 패턴을 이제는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규제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체별 대출 및 주요 규제 현황,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 사실상 다주택자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4월 17일부터 수도권 규제 지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만기 연장이 불어대고 있고요. 신규 대출 금지하고 있어요. 다주택자 추가주택 구입 시 당연히 이건 그전부터 적용했던 부분이에요. 사실상 대출을 통한 추가 매입이 불가능하다. 이건 해왔던 것이고, 사업자 대출, 임대사업자가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등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그거를 사업에 쓰지 않고 주택을 구입을 한 경우도 있고, 임대사업자가 대출을 받아서 주택에 대한 부분으로 쓰지 않고 또 다른 사업에 쓴 사람들도 있고, 여하튼 간에 대출에 대한 용도가 다른 용도로 쓰여졌다면은 그 대출금을 즉시 회수한 다음에 10년간 금융권 대출을 제한하겠다. 자, 이런 말을 썼고, 비거주 1주택자, 이거는 지금 제가 보기엔 강화해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전세대출 보증 제한 검토, 본인 집에 거주하지 않고 타인의 집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타인의 집이 좋으면 말도 안 해요. 타인의 집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본인 소유주택을 전세로 놓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렇게 했을까. 본인 소유주택보다 더 못한 집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비거주 1주택자들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실거주 의무를 강화를 해가지고 뭐 다시 너 들어가 살아라 그러면은 더 많은 돈을 지불을 하고 본인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더 많은 돈이 없으니까 남의 집에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좋은 곳에. 근데 그 사람들 매물이 세상에 나오는 게 그게 정말로 정의로운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제가 보기에는 이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택 구입에 대한 패턴을 바꿔야 돼요. 자, 아파트를 매입을 합니다. 아파트를 매입을 하는데 매입 금액에서 갭으로 전세를 끼고 사요. 전세를 끼고 사는 걸 이걸 이제 갭이라 그러죠. 그러면은 전세를 끼고 아파트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본인 거주하는 주택을 또 사야 돼요. 본인 거주, 이거 전세로 거주를 하겠죠. 사실 이 아파트 전세 금액보다 이 아파트의 전세 금액이 더 커요. 본인 거주하는 게.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 삶의 질이 떨어져요.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얘는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야. 쳐다만 보는 주택이고, 본인은 사실상 별로 좋지 않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게 막 쭉쭉 올라주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삶의 질만 떨어지는 이런 패턴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언제 재건축이 될지도 사실 모르고 어쩔 수 없이 어거지로 산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에 돈에 맞춰서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아파트에 대한 미래를 우리가 예상을 하기도 참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좋은 데 살아요. 그냥 아파트 전세 좋은 데 살고, 그럼 소액이 남을 거 아니에요. 소액으로 정말로 될 만한 곳에, 앞으로 재개발을 추진할 만한 곳에 소액으로만 묻어 놓습니다. 그냥 점 하나 찍는 거예요. 점 하나 찍어요. 점 하나 찍어 놓으면 조합원이 됩니다. 그리고 삶의 질도 높이고, 그냥 이 점이 그냥 씨앗이라고 생각하자고. 씨앗이라고. 이게 앞으로 나무가 되기로 나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점 하나 찍어 놓고 나중에 추가 부담금은 이 전세금 뺏어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돈에 맞춰서 무의미하게 아파트 매입해 놓고 거기에 갭을 주고 산 다음에 자기는 이거보다도 못한 주택에 어거지로 아파트를 샀으니까, 옛날에 아파트가 뭐 전세 비율이 70% 이럴 때는 뭐 내가 좀 좋은 집에 전세도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전세 비율이 뭐 40%도 안 되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는 무리한 돈으로 산 다음에 본인은 진짜 삶의 질이 떨어지는 데서 사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전세 살고
지금 재개발 될 만한 데서 똑같은 돈이라면 이렇게 투자의 패턴을 바꾸시면은 어떤 제한도 안 받으시고 이게 나중에 진짜 성공을 할 수 있는 매물을 여러분들이 산다면은 삶의 질도 좋아지고 내가 원하는 지역까지도 선택을 하면서 우리가 주택을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는 5월 9일 이후에는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 거냐면은 뭐 기사를 보면 딱 알아요. 전세 하나 뜨면 우르르 당장 계약할게요. 난리난 세입자들. 그러니까는 이 모든 게 지금 월세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가 없어요. 서울 아파트, 서울 이사가 사라졌고, 전월세 10%, 매매 뭐 20%또 계약갱신 비율 올해 역대 최고예요. 왜냐면은 이사 갈 집이 없어, 이제. 가격도 너무 올랐고, 계약갱신 비율 역대 최고이고, 이러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매수자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예비 매수자들이 쌓이고 있고, 주택은 공급이 없고, 전세는 지금 난리가 나고, 이거는 전세 금액이 있는 대로 올라갈 수 있는 소지를 띠고 있는 거고, 예비 매수자도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고, 그렇다 보면 전세 금액이 다시 한번 매매 가격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올릴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죠. 결국은 매매 가격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대출을 안 해주니까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새 아파트는 가고 싶어요. 근데 어설픈 아파트는 사기 싫어. 젊은이들이 신고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냥 난 새 아파트 가는 게 결국은 꿈이야. 대출 규제 15억 이하 구축 풍선 효과가 나고 애매한 거 사는 것보다는 애매한 구축보다는 재건축 예정 아파트로 그냥 젊은이들은 배팅을 하면서 강북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계속 신고가를 지금 경신을 하고 있는 희한한 현상들이 또 생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서민들이 힘들고 서민들이 집을 사더라도 몸테크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테크로 살지 마시고 현재 삶도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제대로 살고 재개발 될 만한 물건들을 사는 그런 생각을 전환하시고 약간의 삶의 질도 높이는 우리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미래의 삶과 지금의 삶을 다 모든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약간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강의는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신다면 항상 저희 회사와 상의를 하시고 그러면은 여러분들께 저희는 분명히 도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